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지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딥러닝에서 기본적인 역전파 알고리즘,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기도 하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실제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그 관련된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관련된 계산 그래프 컨셉, 계산을 하는데 그래프 형태로 계산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는 연쇄 법칙, 체인 룰을 이용해서 재계적인 적용을 통한 역전파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역전파 계산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 그래프에 대해서 보죠. 계산을 하는 그래프라는 얘기죠. 자, 계산을 한다고 하니 어떤 수학적인 연산 또는 계산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컴퓨테이션을 할 때 한 가지의 계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계산을 같이 할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그래프, 말하듯이 그래프니까 노드가 있고 그 노드에는 변수를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의 숫자, 스케일러 밸류, 그다음 벡터, 여러 개의 밸류, 그다음에 텐서는 어떻게 돼요? 2차원 텐서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보통 아는 그 매트릭스 또는 행렬 이런 게 2차원이죠. 그다음에 3차원, 4차원, 물론 4차원 이상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이런 텐서들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딥러닝 모델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나타내는 노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는, 연산을 하는 그 오퍼레이션들이 표현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연산들이 그래프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들을 몇 개 볼 텐데요. 여기 그래프는 몇 개의 노드로 되어 있습니까? 자, X라는 노드가 있고 Y라는 노드가 있고 그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컴바인하는 Z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곱셈을 나타내는 간단한 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X와 Y가 스케일러 밸류, 하나의 밸류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벡터, 어떤 경우에는 매트릭스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여기에는 예를 들자면은 벡터라고 하면은 두 개의 벡터에 대한 닷 프로덕트 또는 곱셈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몇 가지의 변수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우리가 이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한 개의 연산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연산들이 노드에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X라는 벡터와 W는 뭐 나타납니까? 이제 가중치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X의 트랜스포즈 W, 각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이죠. 각 X가 X1, X2, X3가 있고 W1, W2, W3가 있다면 각각의 곱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바이어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자, 이게 보통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의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x와 w의 덧 프로덕트. 덧 프로덕트가 이거죠. 각각의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합산하는 것이 덧 프로덕트. 덧 프로덕트가 있고 그 결과가 u1 있고 그 결과를 b라는 거와 합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함수? 덧셈을 통해서 합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워서 그 y라는 결과를 내는 그런 함수의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이 결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체인 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체인 룰은 여러 가지 그 딥러닝에 관련된 연산, 특히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가중치의 변환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어떤 방법에 들어가죠. 백프로퍼게이션은 체인 룰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여기에 나오는 함수 꼴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f와 g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함수는 이 r이 리얼,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도메인과 레인지가 둘 다 실수인 함수죠. 그래서 y라는 것이 x를 인풋으로 하는 g 함수의 결과라고 쳐요. 그러면 어때요? x도 실수, y도 실수인 그런 형태죠. 그런데 그 실수를 gx를 f 함수가 인풋으로 받아서 g라는 함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가 있고 x에서 g 함수를 통해서 y가 생성이 되고 y를 가지고 f 함수를 통해서 g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스팅이 되는 함수의 꼴이죠. 자, 체인 룰은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g를 x로 편미분하고 싶다. 여기에 g를 x로 편미분하고 싶을 때 직접적으로 x의 표현이 안 되어 있는 형태라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f를 하기 전에 g라는 함수를 통해서 y값이 계산되니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체인 룰을 통해서 먼저 x를 가지고 dy, dx 형태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스팅을 통해서 g를 y로 편미분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한 다음에 곱셈을 통해서 계산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그 체인 룰 형태, 서로 체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를 매개체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체인 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변수들의 미분값을 간접적으로 여러 개의 네스팅 되는 변수들, 매개가 되는 변수들의 편미분 값들을 구해서 그 값들을 곱함으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미분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원리로 몇 가지 체인 룰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체인 룰이
우리 백프로퍼게이션 하는 데 있어서 편미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편미분은 왜 구하죠? 우리가 가중치를 얼마나 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은 먼저 체인 룰에 의해서 이런 미분값들을 구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개되는 변수의 그 편미분 값들을 서로 곱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부의 값들은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미분하는데 여러 번 다른 변수들의 미분 값을 구하는데 어떻게 되면 공유돼서 여러 번 계산할 게 아니라 한 번 계산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도 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방금 본 XYZ의 얘는 X에서 Y로, 그렇죠? 아까 F 함수, G 함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한번 가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우리가 G를 X로 편미분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중간에 있는 Y를 통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X를 중간에 있는 매개 변수로 편미분한 다음에 그걸 같이 곱한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게 X, Y, G 하나의 패스일 경우고 그게 확장이 돼서 지금 이게는 두 개의 패스다. 그래서 여기가 X가 Y1 그 다음에 Z, 여기 경우에는 X가 Y2 Z 이런 형태로 여기에는 뭐 F1, F2, G1, G2 함수를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두 가지의 패스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 근데 두 개를 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플러스로 두 개의 패스에서 나온 편미분 값들을 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Y1을 매개로 한 거 dz, dy로 구하고 그 다음에 dy1, dx 이렇게 편미분 값을 구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 dg를 dy를 기준으로 해서 미분하고 dy2를 dx로 미분한 이 두 가지를 합한 거, 이 두 패스를 합합니다. 마찬가지로 멀티플 패스가 지금은 두 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딥 네트워크에서 히든 레이어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것의 중간에 매개 변수는 더 많아지겠죠. 히든 레이어에 있는 그 노드 숫자만큼. 그럴 때 각각의 패스에 대해서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뭘 원하냐? 자, 이 인풋에 아웃풋까지 사실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으면 더 많을 텐데 이 인풋을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서 나온 에러를 가지고 얼마나 변경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그 편미분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각 패스에 있는 값들의 각각의 방금 우리 했던 방식의 체인 룰을 통한 계산 값들을 다 각각 구한 다음에 그 값들을 합해주는 각 그 패스에 따라서 나온 것들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이런 멀티플 패스의 형태로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체인 룰을 배웠는데, 자, 체인 룰을 적용을 시켜서 역전파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뒤에서부터 하나씩 앞으로 우리가 포워드 패스를 한 다음에 뒤에서 다시 역전파해서 여기라는 게 뭐예요? 뒤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죠. 뒤에서부터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는 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딥러닝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먼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예시입니다. 자, 백프로퍼게이션의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는 사실 딥뉴럴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이런 예가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 예를 보면서 백프로퍼게이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보기 위해서 이 예를 보는 겁니다. 연산도 상당히 간단하지만 이 예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분, 방금 봤던 그런 편미분 방법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인풋에서 우리가 필요한 각 변수들의 미분값, 편미분값들이 계산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만들어진 좋은 아주 간단한 예가 있어서 그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함수는 f라는 함수가 있어요. f는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x, y, g라는 세 개의 변수인데 먼저 x와 y를 더하고, 그렇죠? x와 y의 덧셈. 그 다음에 그 결과를 g라는 변수의 값과 곱해서 그 결과가 f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중간값으로 q가 있고 그 다음에 f 값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결과, 이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사실은 이 결과에 어떤 에러가 있을 때 그 에러가 각각의 인풋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각각의 인풋 또는 인풋에 관련된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값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의 변수별로 마지막에 아웃풋하고 어떻게 관계가 됐는지,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아웃풋을 조금 변화시키면은, 그러니까 에러를 줄이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변수의 값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먼저 편미분에 대한 형태부터 계산을 미리 해두면은, 자, q는 x 플러스 y이죠. 자, x 플러스 y일 때 우리가 그러니까 q를 x로 편미분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y는 없어지고 x를 x로 편미분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되죠. 마찬가지로 q가 있을 때 그거를 y로 편미분하면은 x는 없어지고 y를 y로 미분하니까 1이 되죠. 자, f가 q와 g의 곱일 때 f를 q로 편미분하게 되면 g가 되고 f를 g로 편미분하게 되면은 q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미분한 형태로 다 갖춰놓은 다음에,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마지막 변수 f를 변화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맨 마지막에 에러를 줄이려고 했을 때 각각의 변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df, dx, df, dy, y 변수의 변화, df, dg, f가 변했을 때 g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먼저 df는 어떻게 돼요? f와 f니까 편미분하기 때문에 1이 되죠.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df, dg를 구하게 되면 df, dg는 q죠. q 값은 뭡니까? q는 3. df, dg의 값은 3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df, dq, 그러니까 f가 변할 때 q는 얼마나 되냐? 그 값은 여기에 우리가 g라고 했죠. 그래서
G 값을 그대로 테이크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게 됩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df, dy를 구하려고 할 때, 자, df, dy는 체인룰에 따라서 df, dq, dq, dy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dq, dy는 우리가 이미 구한 1이고 df, dq는 우리가 이미 구한 z 값이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g 마이너스 4를 하니 마이너스 4 값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dx, df, x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러려고 하니 df, dq, dq, dx 체인룰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구하게 되는데, dq, dy 또는 dq, dx는 여기에 1이고 df, dq는 여기 g 값이죠. g 값은 마이너스 4.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조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각각의 중간중간에 있는 계산들을 가지고 편미분 값들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각 편수의 편미분을 구할 때 전체적으로 다른 매개 변수를 이용한 편미분을 통해서 그 값을 곱합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변수들의 편미분을 구했다. 그것이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의 이런 역전파의 계산을 좀 더 컨셉 레벨에서 어떻게 하면 개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순전파와 역전파가 있어요. 순전파는 뭐예요? feed forward. 그거는 앞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역전파는 뒤에서 가는 거. 우리가 방금 본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는 사실 우리가 보는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봤을 때 인풋에서 아웃풋 이런 이그젬플로 이런 예로서 한번 봤을 때 인풋에 사실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도 있을 수가 있지만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고 그러면서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f, g 함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듯이 이런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인풋 값을 가지고 계산을 쭉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하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값, 자, 우리의 학습 데이터는 자, 요거는 사실은 개고, 이거는 사실 고양이고, 뭐 이거는 사실 코끼리, 뭐 이런 형태로 결과값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한 값이 틀렸다. 틀렸을 때 그것이 에러 값 또는 코스트 값, 로스 값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 로스 값과 에러와 코스트 값이 있을 때 그 값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 줄이려면은 중간에 있는 이 웨이트 가중치 값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하는 계산. 여기가 갭들, 에러를 가지고 그거를 계산하는 거 필요한데 이걸 시작할 때 여기 끝에서 백에서 결과에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보여준 체인룰을 이용한 그런 계산 방법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전파와 역전파를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는 그 편미분의 식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아주 간단한 예로 노드가 하나 있어요. 컴퓨테이션 노드, F라는 노드가 있고 물론 여기 뒤에는 뭐 G라는 노드 있고 뭐 다른 노드들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그 중에 하나 스냅샷으로 F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F라는 노드는 두 개의 인풋이 있어요. X와 Y라는 두 개의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Z라는 인풋,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그레디언트 값, 이 그레디언트가 뭐냐? 웨이트를 얼마나 변경시켜야 되는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로컬 그레디언트, 아까 우리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그 백프로퍼게이션 예에서 로컬 그레디언트들 각각 편미분 값들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로 로컬에 대한 편미분의 식을 구해놓습니다. dg, dx. 이 g가 있을 때 x가 어떻게 변하는가, g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편미분을 미리 구해놓고 그 다음에 forward pass를 한 다음에 아까 이 전에 슬라이드처럼 forward pass를 해서 자, 에러가 얼마 되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그 계산한 에러 값, 자 이게 L이 로스예요. 에러 로스를 기준으로 G가 얼마나 변경이 돼야 되는지를 계산한 게 뒤에서 왔어요. 사인이 왔어요. 그 뒤에서는 이미 그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레이어서부터 하나씩 들어온 결과인데 지금 현재 순간에 F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왔을 때 자, 요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G가 얼마나 변형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G가 얼마나 변형해야 되는지를 이용해서 자, 그 기준으로 해서 X와 Y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구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겠습니까? 뭘 이용한다? 체인룰을 이용한다. 체인룰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그레디언트 dg, dx, dg, dy를 계산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로스나 에러를 기준으로 x가 얼마나 변형시켜야 되냐, 로스를 기준으로 해서 y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냐, 그건데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 이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자 뭐냐면 이 매개를 dg라는 이 매개를 거쳐서 dl, dg, dy 이 두 개를 곱함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dl, dy 또 우리가 원하는 dl, d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노드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노드들도 똑같이 이런 형태를 거쳐서 온 거예요. 또 이 앞에 있는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계속 뒤에서부터 계속 로컬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프로퍼게이션 된다. 그게 전반적인 백프로퍼게이션의 아이디어고 그게 효율적이다. 왜냐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매개는 여기만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노드에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노드를 연결됐을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이 로컬 그레디언트 또는 이 뒤에 있는 매개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재사용할 수 있다. 한번 계산한 거를 다른 노드에 여러 개의 노드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레디언트 계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 백프로퍼게이션 역전파의 계략적인 아이디어, 실질적인 계산은 그 다음 우리가 시간에 볼 텐데 계략적으로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로 진행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들을 생각하면서 백프로퍼게이션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